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켜봤어요. 지금은 밤 10시고,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어제 금요일날 일 끝나고 운동 갔다가 또 오랜만에 주말이어서 평일이 너무 길었어요. 길게 느껴졌어요.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늦게 자고 오늘도 늦잠 자고 아침에 계속 집에서만 있었네요. 쉬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또 좋은 글귀 좀 읽으면서 머리에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엉킨 실타래, 사실은 실 한가닥. 어려우니까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과감하게 손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다. 루키우스 세네카. 손쓸 수 없는 역경에 부딪혔다고 해서 정말로 손을 놓고만 있을 작정인가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이 생긴 실타래에 한번 손을 댔더니 스르륵 하고 풀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엉켜버린 실타래라 해도 일단 풀고 보면 단순한 실 한 가닥일 뿐입니다.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사실 단순한 실 한 가닥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단순한 실 한 가닥이었던 것은 영원히 복잡한 실타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일이든 뭐든 간에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숙제를 한다거나 대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밀린 집 청소를 한다거나 일단 시작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시작하기가 귀찮은 거죠. 누워있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침대에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귀찮은 거죠. 근데 정말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이불 밖으로 나와서 일을 처음 딱 시작하는 1초, 딱 그 1초만 지나도 정말 필 받아서 다들 잘 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지금 이제 제 나이 때 귀찮은 일들은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밀린 회사일, 두 번째 밀린 집안일, 세 번째 운동. 운동은 정말 귀찮더라도 좀 잘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정말 1분만 살짝 몸을 워밍업만 시켜주면 정말 30분, 1시간 정말 빡세게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뭔가 그 짧은 운동 1시간 미만을 하더라도 뭔가
그날 하루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도록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TV만 보다가 저녁에 정말 운동을 1시간 하고 샤워를 하면 그래도 오늘 하루 뭔가 작게나마 보람을 정말 느껴요. 그리고 집안일,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기도 한데 주말에는 무조건 청소랑 빨래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정말 시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바닥 청소. 그래도 근데 하고 나면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공간을 내가 깨끗이 치우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또 하고 나면 그 순간 기분도 좋고 앞으로 며칠 동안 깨끗한 집을 보면서 뭔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개운함도 느끼고 그래서 하고 나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밀린 회사에 지금 다니는 회사 특성상 회사 근무 시간 이외에 집에서 또는 저녁에 노트북을 켜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일은 정말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근무 시간에도 근무 시간 이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보통 1~2시간 늦게 퇴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근무 시간에 뭐 30분씩 짬내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할 때도 많은데 근데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또 집에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뭔가 해도 보람을 못 느끼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꼽자면 남는 거는 이제 회사 일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회사 이제 선배, 상사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알려서 회사 내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남는 건데 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 두려움을 가로질러 스스로 길을 열어나간다면 모든 가능한 기회를 누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감히 꿈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한 얘기네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두려움을 가로질러 스스로 길을 열어간다면 모든 가능한 기회를 누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감히 꿈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꿈에 그리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 말이네요. 정말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자기 전에 또 뭔가 잡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망설여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100%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뭔가 너무 두려움 없이 쉽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행동을 한다거나,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뭔가 행동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편인데, 어느 정도의 좀 대담함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두려워하는 것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내딛기를 시도하다 보면 인생은 용감한 당신을 위해 친히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용기가 없는 편이거든요. 뭔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이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항상 반장도 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을 했었는데, 뭔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까지 뭔가 계속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니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랑 두려움이 많은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가 행동할 때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땐 그래도 자신있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 생각도 많이 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대학교 때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영어 발표를 할 때 정말 한 40-50명 되는 학생과 교수님 앞에서 이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정말 떨렸어요. 근데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는 안 떨려고 많이 노력하고 떠는 모습을 감추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티가 엄청 났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생각했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약간 긴장된 상태라는 걸 말할 때 티가 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얼만큼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안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솔직히 내가 두려워 순간순간에 긴장하는 정도가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긴장하는 모습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볼 때 긴장한 모습을 감추는 것, 그리고 뭐 대학교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긴장한 모습을 감춘다거나, 이때 자기 자신이 심적으로 느끼는 긴장감의 정도가 다를 텐데, 뭐 예를 들어 수치로 따지면 내가 지금은 30 정도의 긴장한 정도는 감출 수가 있지만 60, 30이 넘으면 티가 난다. 근데 연습을 해서 60, 긴장감 60까지는 그걸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그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마다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면 계속 여자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해도 정말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을 하고 두려워하는 종류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아까 누가 한 얘기였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한 두려움을 가로질러 스스로 길을 열어나간다면 우리는 감히 꿈에서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볼 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꼭 없애야 하는 두려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종류의 두려움에 있어서 뭔가 무감각함을 가진 사람은 지금 세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학교 때부터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봐와도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저도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동질감을 느끼죠.
어쨌든 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교 때 그 수업 때 영어 발표 할 때 저는 청심환이란 걸 처음 이제 사 먹어 봤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그 단상 앞에서 정말 떨리는 손으로 잡은 마이크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마이크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호흡도 크게 마시고 짧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 하면서 뭔가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조사한 내용들, 예를 들어 주간 미팅을 하면 그 한 주 동안 발생된 분량이나 생산량, 그 다음에 설비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는 제조업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조의 조반장님들, 저보다 훨씬 나이 많고 그런 조반장님들과, 그리고 회사의 이사분들 또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주 하다 보니 진짜 저는 스스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 그렇게 떨던 걸 생각하면 그때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근데 알고 있는 분야가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렇게 떨었던 이유는, 그때도 이제 생각을 정리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고,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정말 그냥 짧게 공부한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자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뭔가 상대방 비위를 맞추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화법인데, 그거랑은 또 좀 다른 문제죠. 참 어렵네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이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제 같이 본 글귀들을 정리하면 두려움을 감추고,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어려우나 감히 손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과감히 손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는 자세를 갖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일 최근에 저는 누워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저는 계속 보거든요. 보다가 이 회사 괜찮은데? 싶어서 잠들기 침대에 누워서 한 10분? 20분이 지났는데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내고 다시 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가 안 돼요. 그냥 방금 제가 한 얘기는 간절함인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두려움 없이 그 일에 손을 대고 시작하는 것, 이건 좀 개인 성향이 크지만 그거를 시작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작했을 때 느끼는 그 보람을 하나하나씩 느껴보면 내 마음이 뭔가 두려워했던 걸 끝냈을 때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축적이 되면 점점 더 쉽게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일단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한 주는 뭔가 회사에서 귀찮은데 저것도 보러 가야 되나 싶은 게 있어도 정말 후다닥 챙겨서 가서 직접 보고 내 눈에 넣고 머리에 넣고 이런 걸 해야겠어요. 뭐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해야지 또 제 스스로 회사에서 행동하는데 더 많이 하니까 더 자신감이 생길 거고, 회사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생길 거고, 그런 힘이 생기면 결국 저한테 좋겠죠. 위에서 보는 평가도 좋을 거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인데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관성처럼 그런 자신감이 몸에 배어서 그냥 일상생활에도 자신감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가 아니고 저는 80%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한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도록,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귀찮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러면 1년, 2년 점점 관성이 붙어서 나라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함수 모양으로 성장을 할 것 같네요. 나비 효과네요. 귀찮은 일부터 하나 일단 시작하는 마음을
물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적으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면 다음 과정은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를 또 해보니까 귀찮은 일을 해야 되네요. 사람은 앞으로 더 멋진 삶을 살려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빨리 자야죠. 이제 다시 잘 자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글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이만.